예,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8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본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 두 편은 경매에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했고 지금 이제 그냥 부동산 이야기 기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사로 하는 게 제일 편하죠. 소재 찾기가 제일 편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기사가 그 시점에 또 제일 관심 가는 이야기들인 거고 그리고 또 좋은 건 뭐냐면 준비를 별로 안 해도 돼요. 있는 거 가지고 떠들면 되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사를 쓰는 분들이 열심히 기사 쓴 걸 가지고 갖다가 쉽게 이렇게 그냥 양념만 발라서 제 거인 거 마냥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기사 중에 보면 간혹 있어요. 잘 쓴 기사들이 제가 봐도 잘 쓴 기사들이 간혹 있는데 그중에 부동산 기사를 제일 잘 쓰는 곳이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우리 조중동. 동아일보는 요즘 잘 안 보이던데. 있나요? 제 눈에 안 보여서 그런가? 그러니까 잘 써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100개 중에 하나를 잘 쓰는 거예요. 100개 중에 하나 진짜 정확하게 찍고 야, 어우, 저도 지금 깜짝 놀랄 만큼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잘 쓰는 게 부동산 기사 중에 의외로 조중동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요. 우리 지금 저기 뭐야 오마이뉴스라든지 그리고 그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데 있죠. 우리 솔직히 말해 그 서민을 생각하고 뭐하는 우리 진보 진영. 부동산 기사 엉터리예요, 엉터리. 예,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자꾸 왜곡시켜요, 본인들의 시각으로.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어, 독자들을 그루밍 시키는 기사를 써요. 반감,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 땅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반감, 그죠? 제가 그 출산율 한번 이야기합시다. 출산율. 저 애 안 낳는 거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떠한 그 발전 기회예요. 지금 애를 안 낳는 게. 지금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산업 구조가 과거로 회귀할 수밖에 없어요. 노동 집약적인 산업 구조. 땀 흘리는 노동자가 대우받는 사회. 좋은 사회예요? 그게 인간다운 사회예요? 땀 흘리지 않고 창조적인 사람, 행복한 사람이 즐길 줄 아는 놀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국가. 이게 우리가 바라는 국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과거의 로마처럼 그런 제국의 영광은 갖지 않았어도 21세기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뛰어남 가지고 땀 흘리는 것은 저쪽 인도나 중국에서 그 노동의 가치를 신성시 여기는 곳에서 하시고 예? 삶의 가치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더 많이 살으면 안 돼요? 예? 왜 애써서 우리가 땀 흘리려고 그래요? 21세기가 땀 흘리는 노동의 가치를 신성시 여겨야 될 사회인가요? 땀 흘리는 건 뭐가 해야 돼요? 기계가 하잖아요. 머리 쓰는 거 누가 해요? 단순한 거. 노력하는 거. 아니, AI가 하잖아요. 인간은 즐기고 창조적인 걸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다운, 전형적인. 21세기는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21세기는 더 인간다운 사람이 가치를 받는 사회예요. 인간이 기계처럼 동물처럼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막 이런 그런 식의 우리가 기계가 할 일을 갖다가 인간이 열심히 하게 되면 기계 개발 안 하죠. 예? 인도 같은 데가 왜 중국 같은 데가 그죠? 왜 노동지향적인 그런 농사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왜 해요? 인구가 많으니까 기계값이 더 비싸니까 사람 인건비보다 사람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람 인건비가 비싸지면 뭘로 해야 돼요? 기계로 하고 AI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회사가 벌은 돈을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네? 소위 말해 기본소득이 될 수도 있는데, 자, 부동산에 대해서 진보 진영의 특히 그 팟캐스트 보면 제가 어제 잠깐 그죠 뭐 김어준 씨, 잠깐 보다가 뭐 저는 이제 다른 사람 거 그렇게 오래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뭐 또 뭐 이야기 하나 또 궁금하니까
그 양평 땅 이야기하면서 인제 그 뭐야 문서 위조 이야기하고 흙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데 있어 인제 말끝을 흐리면서 이야기 이렇게 쭉 하는데 너무들 부동산을 몰라요. 진보 진영의 문제점이. 그러니까 부동산 가지고 저 수구 꼴통 기득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저 사람들만. 예? 너희들 부동산 가지고 투기하지 마라, 뭐 하라 그래. 아이, 다 좋아. 근데 다 걔네들만 돈을 벌잖아요. 부동산 가지고. 공평한 사회는 뭐예요? 우리도 돈을 벌자 이거예요. 우리도. 그게 공평한 사회인 거예요. 예? 그 기회의 사회인 거고. 제가 돈 버는 게 잘못됐으니 저 돈 못 벌게 해주세요라고 거기다 양을 치면 내가 벌 수 있는 기회는 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보유세를 늘려야 된다, 양도세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집값에 대한 부담이 세금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노무현 때 저 그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때 종합부동산세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부여를 할 때 여러분들 뭐야? 다 찬성했어요. 왜? 십- 거의 20년 전이죠. 거의 20년 전에 집값이 10억짜리가 어딨어. 야, 저 새끼들은 부자야. 저 정도 내야지. 서울 시민들. 그러다가 어이씨 우리 집이 10억이네. 종합부동산세 나오네. 이런 미친. 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막힌 거잖아요.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에?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참 이 사람들이 참 기본을 몰라. 자, 부동산 이야기 진행할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진짜 많은데. 예.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죠. 막 그 저기 유튜브만 해도 돈 되는 사람들. 예. 하도 시청자가 많아서. 예. 그럼 저도 하루에 8시간씩 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당 10만 원씩만 들어오면 예. 10만 원 들어와도 뭐 옆에 또 보조 사이드 뭐 이렇게 또 필요하니까 예, 빼고 나면 뭐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아파트 경매 7년여 만에 최다 낙찰률은 30% 아래로. 예, 이거 다 구라죠? 다 구란데 어디서 제공해요? 지지 옥션. 예, 왜 제공해요? 예? 이게 지금 정보 제공하기 위한 게 아니죠. 예, 자기들 경매 사이트에 지금 관심을 가져달라. 예, 이렇게인데 지금 경매 사이트에 관심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좋은 물건이 별로 없어요. 예. 아, 이게 연합뉴스로 해서 이렇게 메인이 떴어요. 메인이 뜬 건 뭐예요? 돈 주고 쓰는 기사예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예. 그 부동산에 뭐 저기를 가볼까요? 다음을 가볼까요? 다음? 아니, 눈에 띄는 게 없네. 예.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봅시다. 청약 경쟁률 높던 일부 단지에서 미계약 속출, 자금 조달 등 어려움, 건망세 이어질 수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과 앞전에 정당 계약이라는 말이 있었죠. 정당 계약. 예. 참 하여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언어가 어휘가 두 번째로 많대요. 아이슬란드 아니 아이슬란드인가? 예, 거기 어디 한 군데 하고 그 아이슬란드죠? 영국 앞에. 예,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저기 어휘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미 있는 예? 말을 뭐 이상하게 조금씩 바꿔서 다 그것도 단어라고 그러면 저거 있지만 사전에 등재된 그리고 그 등재된 단어에 대한 표현되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언어로서는 아마 대한민국이 1위일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이 말도 잘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문화가 발전할수록 단어가 많죠. 1000년 전에 3개 국어, 5개 국어를 했다? 1000년 전에 뭐 우리 다 거의 생활 영어 정도 수준이겠죠. 다른 나라 이렇게 단어나 언어 보면 다양한 물건이 있고 다양한 문화를 하고 다양한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맞는 단어들을 우리가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그 활동가들이 얼마나 많으면 정당 계약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을까. 나중에는 그것도 뭐 예, 이렇게
표준어로 등재될 수도 있겠죠. 정단계약. 자, 청약하고 나서 이제 본계약을 많이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청약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냐? 공인중개사 분들이 그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게 그 보험회사하고 비슷해. 내가 보험을 가입자를 권할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 거 해주기 바빠서 하면 되죠. 그런데 내가 실적은 올려야겠고, 예? 누군가 이렇게 그 할 사람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입하죠. 우리 다단계도 그렇고. 청약 통장 같은 경우도 내가 공인중개사라고 차려놓고 있는데 매물도 없고 뭐 돈 벌 데가 없는 거라 앉아서 특히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다니고 뭐하고 하는 건 또 비용으로 생각 안 하시니까 예. 그리고 이게 그 분양 전문 업체들이 모아요. 모을 때 그 중개사분들 네트워크가 있어요. 모아가지고 예. 왜 그러냐면 분양사로부터 그 대행하는 업체가 돈을 받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런 그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계약이 많이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거는 지금 이제 대학교 입시하고 비슷하죠. 예. 나중에 가면 미달인데 예. 요즘은 뭐 대학교를 한 6군데 내나요? 입시 원서를?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경쟁률은 오바죠. 나중에는 미달인데. 예.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이제 나중에 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청약 통장 가지고 내가 집을 장만한다? 별 의미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좋은 기회는 기회예요, 또. 그걸 뭐 좀 다각적으로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부동산 유통 혁명을 이야기했죠. 유통 과정. 예. 지금 이제 지주클럽이라고 이제 그런 걸 많이 시도하다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음. 저는 일단은 중요한 건 하여튼 사람이 모이면 돼요, 일은. 예, 사람이 모이면 되는데 그 사람이 모이는 과정과 또 그 집단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이제 항상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아 이게 뚜렷한 재밌는 내용이 좀 없어요. 예, 대구 아파트 이야기나 합시다. 예, 이걸로 예, 마치도록 할게요. 무슨 기사일까요? 네, 11월 대구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77.3%, 30.1%가 폭락했대요. 대구가 분양 전망 지수가 뭐 대전보다는 높네. 예, 근데 자꾸 사투리 나오네요. 대전하고 대구하고는 달라요. 그죠? 대전은 76.5%가 76.5%가 좀 떨어졌네. 뭐 이런 분위기? 예. 대구는 애드립이 심해서 77.3%가 아마 대전의 50% 이하의 느낌일 거예요. 체감이 본인들 느낌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왜 자꾸 대구를 비하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구는 좀 충청도 스타일로 이야기하면 저희 스타일로 이야기하면 본인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충청도 사람들이 이게 말 표현이 조금 좀 부드러운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직설적으로 좀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대구에 있는 분들, 대구 쪽 지역의 그 알던 단어 기준이 애드립이 확실히 충청도 기준보다 심한 동네라 그러니까 표현을 잘하는 동네죠. 표현을 잘하고 오버가 심하죠. 말에 대한 오버가 되게 심한 지역인데 아파트 값에 대한 주범은 대구예요. 아파트 분위기를 흔들고 뭐 하고 뭐 전국을 후비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 그 실질적인
그 분양사나 시행사나 뭐 이렇게 다 족보 따져 가다 보면 대구예요. 예. 그 다른 지역, 특히 이제 뭐 전라도 지역에 뭐 건설사들 호방건설이나 뭐나 이런 데 쭉 있지만 거기도 보면 그죠? 예. 그쪽 출신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인수인계 받은 거지. 예. 다 원형은 거의 다 대구예요. 그 치킨집 그죠? 치킨집 체인점에 다 거의 본점들 다단계 뭐 이런 거 하여튼 치킨집의 본점들 다 거의 다 대구잖아요. 그죠? 다 그 패밀리들이 계속 그 체인점들 만들어서 체인점을 제일 많이 만드는 지역이 대구예요. 예. 사람 모아서 눈탱이 씌우고 또 사람 모아서 눈탱이 씌우고 이런 거 잘하는 데가 대구예요. 예. 전국의 체인점의 거의 본산지가 대구거나 대구 출신이거나 전라도 있죠. 예.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도 대구 가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예. 대구 가서 예.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예. 대전은 잘 안 먹혀요. 사람들 반응이 늦어가지고. 예. 이게 비하하고 있는데, 예. 아, 이 볼게요. 지금 현재 그, 아이고, 아이고. 예. 당월 전망 변동, 뭐 이상한 걸 참네. 예. 갑자기 떨어진 것처럼 이야기해요, 대구가. 예, 부동산이라는 거는 갑자기라는 건 없습니다. 예, 지진이 나지 않는 이상, 갑자기라는 건 없습니다. 예, 이미 우리 세금이나 법률 같은 경우도 미리 다 발표를 하죠. 준비를 다 하고. 예, 그러기 때문에, 씨, 아까 저거 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대구 보려고 그랬는데. 예, 예, 죄송합니다. 인허가 착공 분양이 줄어들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허가하고 뭐 이렇게 분양 물건이 없어서 나중에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 예, 지금 이제 분양을 많이 안 받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 시장에서는 인허가 물량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분명히 물건이 적게 공급되는데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져요. 분양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집값이. 예. 집값은 언제 올라가냐면요. 분양이 많을 때예요. 이거는 이제 3년이라는 우리가 인허가 받은 시점과 그죠? 예, 그 3년이라는 그 이제 갭이 있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집을 사는 사람들은 기존의 집을 팔아야 돼요. 기존의 집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싸게 팔면 되지? 예, 그런 거 없어요. 부동산은 비싸야만이 팔립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든 주변 여건이 오르든 뭐 다른 어떠한 여건이 오르든 부동산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쌀 때 거래가 많이 돼요. 쌀 때는 거래가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원금 플러스 내가 낸 세금 플러스 금융비용 정도 이자 정도가 얹어졌을 때 더해졌을 때 사람들이 매물로 많이 내놔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진보 진영의 우리 저기 뭐야 그지 새끼들 그지라고 거지가 진보가 됐어요. 예, 진보 진영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그지들은 진보일 수 없습니다. 예, 그냥 그쪽 가서 이제 얻어먹을 거 있나 하고 빌붙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마치 똑같은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그지들이 뭐 뭐 그런 빈부의 격차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1년 정도 경기가 나쁘다라고 해서 내 부동산을 팔지 않아요. 예, 왜? 부동산 말고도 예, 내가 먹고 사는 게 있어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좋아. 저희 아버님처럼 그냥 가서 땅만 쳐다만 보고 있으면 좋으세요, 그냥. 예.
그 땅 팔아서 쓰려고 하지 않아요. 마인드가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집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그 부동산을 가지고 꿈을 꾸기 때문에 예? 이렇게 돈도 없이 부동산 해가지고 아 이거 팔아야지 돈 써야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보유할 수도 없고 예. 뭐 돈은 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 못 사요. 사도 1년 이상도 버티기 힘들어요. 예. 그 아파트 단지를 봤을 때 여기가 100채가 있다. 100채가 있으면 처음에 분양이 정상적으로 된 아파트면 그 100채 중에 경매로 금리 때문에 경매로 나오는 집이 몇 채나 될 것 같아요. 몇 채 안 돼요. 1년 동안. 왜 몇 채가 없냐? 나머지 사람들은 빚 다 갚았어요. 아니면 갚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빚 갚으면서 사는 거에 대해서 견딜만 해요. 중간에 뭐 아파트 값이 오른다라고 빚을 내서 샀거나, 그죠? 갑자기 뭐 경제적으로 힘들어졌거나, 뭐 이런 사람들, 예? 극소수예요. 예?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일단은 가정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경기가 어렵고 뭐하고 이러면 나름대로 잘 버팁니다. 제가 그 아파트 단지를 하나 딱 찍어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세요. 거기 경매 나올 수 있는 집 몇 채나 있나. 대부분은 다 1금융권 대출이에요. 그리고 대출 받은 지가 5년, 10년, 뭐 20년 다 이렇게 되고 어느 정도 다 갚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자체가. 영끌해가지고 산 사람들이 뭐가 문제다 뭐다 막 이러는데 그 영끌해서 샀다거나 문제된 친구들은 그 상호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을 끼고서 산 경우에요. 예.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그 정도까진 갔다? 그럼 왜 그 집을 샀겠어요? 자체가. 이게 스토리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언론에서 보면 사람들이 어, 주식하는 거와 부동산 하는 것을 좀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 젊은 친구라기보다 제 나이 또래 되는 친구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식 전문가였던 친구 또 우리 은행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물론 자기가 부동산 관련한 업무를 했겠죠. 거기서 투자 업무나 뭐나 그러면서 어설픈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전문가라고 이야기해요. 가서 부동산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식처럼, 그죠? 여러분들 주식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저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행복해요? 시골에 지금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농지값이 폭락해서 망해서 농지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부업이에요, 대부업. 아니면 대부업처럼 자기가 돈을 빌려줬거나 돈을 빚내서 사가지고 올려서 팔아먹으려고 했었던 사람들. 예? 그냥 그 땅 가지고 농사 졌던 사람들은 내가 30년, 40년 전에 1억 주고 샀는데 지금 10억 해요. 그게 뭐 어쩌라고. 예? 그럼 농사 짓고 사는데. 그냥 기분만 좋은 거지. 나중에 내 자식 주면 예? 먹고는 살겠지. 어? 그런데 그 10억 하던 게 5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5억은 잠시야. 또 10억 될 거야. 생각 안 해요. 안 쳐다봐. 아예 생각 안 한다니까요. 지금 집값이 떨어졌다? 그 집값 가지고 고민하고 뭐하고 막 시끄러운 사람들 누구예요? 일부라니까요. 그 아파트 단지에. 나머지 사람들은 떨어졌다? 생각 안 해요. 그냥 살아. 예? 그냥 살아요. 집값 떨어졌다. 예? 나중에 올랐다? 그러면 그때는 올란 것만 기억해. 행복해. 뭐하러 내가 떨어진 거를 기억하면서 일희일비해요. 예? 어차피 바로 팔 것도 아니고 바로 살 것도 아닌데. 어? 우리 식구 여기 살고 있는데. 우리 식구 여기서 농사 짓고 있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 보면 고정금리의 장기대출 주택자금이 장기대출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금리 오르는 거에 타격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최근에 금리 올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격을 받죠. 예, 받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경매 물건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없어요. 예. 어찌 됐든 집을 산다는 건 직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직장이 있다라는 거는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주식 투자해가지고 단타로 해서 내가 그 저기 막 올랐다고 소고기 사 먹는 사람들 아니에요. 바로 술 먹고. 예? 연예인들이 부동산 사는 거 보면 참 굉장히 어리석어요. 연예인들이. 연예인들 부동산 사는 거에서 성공했다는 얘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나와. 지금은 막 지들끼리 바람 잡죠. 그 연예인들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청담동이죠. 예, 청담동인데 이 친구들은 뭐예요? 빚을 사는 거예요. 빚을. 예? 제가 지금 어제 이야기한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유 그 펜트하우스, 예? 펜트하우스 그런 100억대자 집을 샀다고 쳐요.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수입이 없어요. 그럼 그 100억대의 집이 나한테 주는 행복감 그리고 생활의 경쟁력이 뭐가 있어요? 아, 임대 놓으면 되죠. 그렇죠. 100억대의 펜트하우스를 임대 나가지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년 세금이나 낼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우리가 그 차도 그렇잖아요. 차도 그 완전히 이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뭐 슈퍼카, 그죠? 웃긴 건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자기가 부자 되면은 슈퍼카를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그죠? 돈 벌 수 없죠?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느끼는 게. 저는 다행인 게 아들 녀석이 땅 사려고 그래요. 자기 공장 부지를 사려고. 돈 있으면 공장 부지를 사고 싶어서. 예. 얘는 자동차에 뭐 자기 삶을 걸었으니까 계속 눈치가 엄마가 은퇴할 때쯤에 저 아파트가 필요 없을 텐데 엄마가 저 아파트 좀 팔아서 자기 공장 부지 좀 사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참. 근데 집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저기 집 팔아서 아들 공장 부지 사줄 것 같아요. 신랑이 하는 건 안 하죠. 예. 엄마들은 예, 남편은 내가 해줘야 될 사람이 아니니까. 어, 저도 이제 저희 엄마한테 가서 참 아이고 예, 괜히 또 근데 이게 그 폭락론 이야기 하시는 분들 폭락하기를 바라는 이유가 뭐예요? 집값이 비싸니까 내가 집을 싸게 사고 싶다? 예?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폭락론을 주장하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을 싸게 파세요. 시장에 예? 누군가 싸게 팔면 그것이 싸게 등재가 되고 싼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다 우리 같이 싸게 팔으면 되잖아요. 예?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참.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욕구. 자, 그게 빠지면 그게 사람입니까? 귀신이지? 예?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있는 거죠. 죽음이 없는 삶을 꿈꾸는, 영원한 삶을 꿈꾸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 수 있다. 특히 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인가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좋은 건가요? 죽지 않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살아 있었던 적이 없는 거죠. 예. 현상만 있는 거죠, 현상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 존재 의미는 내가 죽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죽기 때문에. 죽음이 없으면 살아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게 안 죽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니터 화면에 계속 저 안에 이렇게 떠들고 있어. 쟤 보고 살아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냥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계속 떠들고 있는 거지. 예. 예. 아파트 경매 가격이 좀 낮아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분명하게 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이고 갑자기 또 막 오늘 세피하니까 말문이 막히네. 예. 청약 경쟁률 높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저기라는 거죠. 청약 통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래요. 요즘 흔한 게 청약 통장이라서. 어.
뉴스완 채널 추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거 중 아이고 참. 3억 5천만 원은 채치큰에게 빌린 돈이었다. 음. 그렇죠. 저는 뭐 이선균 씨에 대해서 별로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전혀. 예, 저는 뭐 전혀. 예. 그리고 부동산에서 제가 어 글쎄요. 부부의 어떤 그 우리가 무조건 싸게 사서 그게 좀 신부가 웃긴 거잖아요. 남들은 다 비싸게 샀는데 자기는 싸게 사서 그죠? 나는 부동산 투기를 안 했으니 싸게 사서 어 반값에 사서 당신들보다 더 행복할 거야. 놀부심보죠, 놀부심보. 다른 사람들은 더 비싸게 해주고 사고 더 비싸게 주고 사서 세금도 더 많이 내고 더 많은 금융 비용을 부담하는데 본인들은 싸게 사서 행복해지려고 그게 좋은 사회라고. 예? 집 가진 사람이 더 많아요.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집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가겠어요?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나쁜 마음을 먹었으니 착한 마음을 먹고 저 착한 마음을 먹은 사람들, 집값을 싸게 살려고 했었던 투기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손해 봅시다. 이렇게 갈까요? 우리 인간들이? 내 잘못은 인정 안 해요, 사람들은. 어찌 됐든 나에 대한 정당 방어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민주당 안 찍으면 되죠, 뭐. 예? 어찌됐든 전 국민의 50% 이상, 그리고 단순히 50% 이상이 아니라 전 국민의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집을 가지고 있어야 사실 정상적인 세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세금 내는 거, 집 없이 지금 세금 내는 거 있다고 해봤자, 그거는 그 여러분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에 못 미치는 금액이에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 사회에 내가 받는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집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누구예요? 강남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제일 많이 내고 있잖아요. 음마아파트 같은 그런 쥐 나오는 데서 살면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만큼 사회에 기여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권력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개발을 한다, 뭘 한다라고 하고 아파트 값이 그렇게 비싸도 된다라는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돈을 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안 내고 가만히 있어서 나는 집값이 똥값 되면 나도 강남 아파트 살래? 참네. 그게 무슨 심보예요, 그게? 예? 문제는 뭐냐면 급변이 문제예요. 급변. 그죠? 부동산 가격이 급변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중간에 삥을 뜯어가는 놈들이 있죠. 예. 우리가 시장이 예를 들어서 주택 시장이 그냥 꾸준히 5%씩 오르는 시장입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계속 되죠. 그런데 누군가 흔들어요, 이걸 자꾸. 이상한 소문을 내고 흔들고 폭락한다라고 그래서 아유 씨 안 오를 줄 알고 팔았더니 올랐네. 올랐다고 해서 샀더니 내 거는 또 거품이네. 그죠? 자꾸 흔들어서 거품을 만들어요. 그게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폭락론자들하고 그죠? 부동산이 오른다라고 하는 폭등론자들, 부동산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자들하고 부동산을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이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흔드는 거죠. 그죠? 부동산은 내가 집을 샀을 때, 야, 이것이, 야, 오른다, 대박이다. 이거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사는 거는. 예? 내가,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집만 살면 되지 않냐? 아니, 집을 두 개, 세 개 사면 어때요? 어? 내가 서울에 큰 집을 못 사니까 서울에는 작은 집을 사고, 예? 지방에는 좀 큰 집을 사고, 바닷가에도 가고 싶으니까 바닷가에 또 싼 거 하나 사고, 예?
그러다가 아버님이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면 뭐 서울에 집 거기 방 있으니까 가서 쓰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당분간 쓸 일이 없으면 내가 새 놔서 월세 받으면 되고.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예? 한 사람이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게 왜 잘못된 거예요? 투기하니까 다른 사람은 집이 없으니까. 참내 사람들 이상한 집이 많으면 누가 공짜로 줘요? 돈 내야 될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없어서예요.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예? 일가구 다주택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어? 그 사람들은 돈이 더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가구 다주택자가 많아지면 월세는 내려간다니까. 예? 여러분들 주변에서 내가 차 없다고 차 좀 잠깐 좀 빌린다라고 했을 때, 야, 차 빌려줄 사람들 많아요. 특히 시골은 차 많아. 몇 대씩이나 돼. 에? 당분간 뭐, 마누라는 뭐 그냥 내 차 타고 다니면 되지. 나 요즘 차 안 쓰는데. 마누라 같이 타고 다녀도 돼. 뭐, 차 많아요. 어? 집이 많으면, 에? 빌려주기도 좋은 거예요. 야, 친구야, 너 지금, 그래, 그러면, 야, 그 전세 내놨는데, 너 전세 나가기 전까지 네가 좀 써라. 할 수 있는 거죠. 야, 씨, 전입신고는 하지 마. 하면서, 어? 외국에서 뭐 친구가 몇 개월 놀러 왔는데, 몇 개월 집 비어 있으면 좀 써라. 할 수 있는 거지. 야, 그거 재건축하니까 세도 못 나가면 철거하기 전까지 네가 써.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에? 투기? 투기가 뭐가 잘못됐는데? 에? 우리는 뭔가가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가스라이팅. 그죠? 지들은 다 하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투기래. 에? 뭐가 잘못됐는데요? 어? 여기에 그죠? 여기에 마치 뭐 막 아니에요. 기회가 중요한 거지, 기회. 예?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기왕이면 거품이 없는 가격을 아파트 부동산을 사는 게 중요하죠. 거품이 없는 아파트라는 건 뭐예요? 물건이 그죠? 자, 가공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이게 1억이야. 그런데 이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인허가를 받아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건축을 해서 광고비를 적게 들이고 소비자한테 직접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자본을 1억을 투자해가지고 1억 2천, 뭐 공사비까지 해서 2억이 들었어요. 원가가. 이 원가 속에서 중간에 다른 위험 리스크가 없어야 소비자한테 2억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 구조가 뭐냐면 내가 1억을 들이고 땅값 1억에 공사비가 1억이에요. 그리고 금융병인이 뭐니 이게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대장동 사건에서 다 보여줬잖아요. 인허가 과정과 그죠? 이거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다고요. 비용 리스크가. 그럼 이걸 얼마에 팔아야 돼요? 3억이나 4억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 때문에. 공급이 원활하고 이게 공급되는 거에 맞춰 수요가 원활하면 이 거품이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 방송 들으신 분한테 제가 정한영이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또 해드릴게요. 아파트가 분양되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자, 너희들은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샀어요. 그죠? 당첨돼서. 그리고 이게 우리가 분양가를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분양가를 제한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싸게 샀어. 자, 일단 이 말을 한번 봅시다. 손해보고 산 건가요? 아니, 파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게 정상가인 거예요. 그게 건설사 마진이니 뭐니 다 들어가 있는 가격인데도 더 받지 마. 라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로 조져요? 3년 안에 팔으면 세금으로 때리겠다라는 거죠. 전매 금지.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3년을 버티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필요 없는데도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데도 그걸 아파트를 못 팔잖아요. 3년 동안 붙들고 있잖아요. 전매 금지. 이 전매 금지가 뭐를 막냐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요. 분명히 아파트가 전체가 여기 공급이 됐으면 그 지역의 전체가 시장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이 전체를 전매 금지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사고 싶어도 집이 없잖아. 아니 전체가 들어왔으면 전체가 이 안에서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사고 팔고 해서 3년간 못 돈다고. 예? 그 대표적인 게 세종시예요. 세종시. 세종시가 아파트값이 올라간 이유가 그거예요. 전매금지, 세금 때린다. 어? 이러니까 분양받은 사람들이 물건을 안 내놔. 그 조건을 맞추려고요. 그 사이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는 많이 공급이 됐는데 시장에 물건은 없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또 분양하는 거야. 또 분양하는 거야. 계속. 예? 그러다 이제 쓱 빠지는 거지. 하여튼 이게 또 하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41분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예, 오늘 방송은 하여튼 뭐 크게 편집 없이 좀 짧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